혁신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혁신이 어려운데 혁신위원장 자리 맡는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자, 여야 내홍, 자중질환. 여야가 선거 코앞인데 자중질환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박지원 위원장이 쏘아올린 86 용태론 그리고 팬덤 정치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으로 굉장히 내홍을 겪었는데요. 그 논란의 시초부터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팬덤 정치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자, 이렇게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동안 윤호중 위원장부터 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또 서로 이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한테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원팀 맞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젯밤이죠. 어젯밤 늦게 비공개 회의, 비공개 이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좀 갈등을 봉합하자.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이 좀 대국민 사과 형식의 이것을 대변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갈등이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선거 앞두고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 얘기를 꺼냈던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국민 앞에 겸허히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윤호중 위원장도 마찬가지의 생각 갖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그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얘기했던 586 용태론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선거 직전에 꺼내든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맞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조금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586 용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바로 해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정치 개혁의 어떤 숙제이고 담론이거든요. 이제 이 네.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을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까지 그 기간을 두고 정치 개혁 이슈로 또 가장 또 우리가 예민하지만 또 어렵지만 또 숙제로 받아들이고 더 해소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인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좀 당내에서 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논의가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당내에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쇄신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그 박지원 위원장의 생각 자체에는 윤호중 위원장도 같이 의견을 일치하시기 때문에 어제 이제 봉합이 나온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봉합이 사실 절대적이고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봉합을 기초로 해서 선거 이후에는 더 많은 논의를 이제 띄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면은 어제 이제 고현진 대변인이 얘기를 할 때 좀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정작에 문제가 된 거는 586 용태론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두 사람이 봉합을 했느냐, 그리고 팬덤 정치 이 지적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의견을 모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가 며칠 앞둔 이 상황에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의견들, 그러니까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 방법론들, 586의 용태론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팬덤 정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과제로 이제 선거 이후로 좀 미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임시적인 봉합이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빨리 봉합할 수 있는 거 봉합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또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정말 치열하고 또 냉정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미룬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간담회 이제 이재명 위원장은 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확인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3자 회동을 제안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 이렇게 3명이 모이는 회동을 하자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것은 불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뒤에 이재명 위원장이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설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이유가요. 이번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처럼 민주당에게 상당히 좀 그 패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질 가능성이 크냐면 이번 그 지방선거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본인은 또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시장 선거, 그 경기도지사 선거, 이거에 대한 이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과의 갈등, 이제 이런 그 당내 내홍이 드러나다 보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패하더라도 네. 이재명 책임론보다는 박지원 책임론 또는 비대위 책임론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말씀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씀이었지만 선거라는 그 전국 선거를 앞두고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될까? 그래서 지도부 간의 어떤 갈증을 표면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임론의 코너에 몰려 있는 이재명 그 후보, 이재명 위원장을 오히려 비대위가 이 내홍을 일으킴으로써 책임론을 좀 돌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과의 갈등, 혹시 그 뒤에 이재명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어떤 인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답변을 듣고 나니까 엄정화의 노래가 떠오른다.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의 선거의 기획이나 어떤 선거의 집행이나 당무나 이런 건 전혀 제가 내용도 모르고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단장님 보면은 뭐 진중권 전 교수도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선거 국면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맡는데 왜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책임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매우 순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비겁하다라고 하는 게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직전까지 대선 후보로서 지금의 민주당을 쥐락펴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는데도 이재명 후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구나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직접 받고 공동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본인이 또 언론에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이 선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 불안한 논란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할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거죠. 일개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이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자 직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데 지금 책임 회피의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석에서 또는 방송 대기실에서 만나는 소위 친문 진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번 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지지 않고 일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또 일부는 당내 586 운동권 세력들에게 돌려서 결국에는 인천이나 경기도지사가 패배하고 자신이 개항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해도 기어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그러한 레드카펫을 깔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친문 의원들이 당내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방선거 지고 비대위가 해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8월 전대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정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내홍, 내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장해찬 단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중권 교수가 무책임하다 얘기했지만 장해찬
단장님은 뭐 비겁하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리고 친문 의원들이 뭔가 좀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의 이재명 배후설도 사실 그냥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뭐 어떤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실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박지원 위원장에게 뭔가 지시할 수 있거나 이런 사실 그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군요. 박지원 위원장이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그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그때 이제 뭔가 이대녀들을 대표하는 그런 주자였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박지원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박지원 위원장이 뭔가 지시하고 뒤에서 뭔가 조작할 수 있거나 이런 정황이 있거나 그런 체계 자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적인 호소문을 발표했을 때 처음 나온 일성이 그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확대 해석을 금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의 586 용태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내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네. 그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힘을 실어줬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책임하다 이런 평가보다는 일단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당내 그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비대위 내부에서의 지도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만약에 또 공식적으로 뭔가 입장을 내서 뭔가 또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그거 나름대로 또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분란이 더 커졌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을 한 발 뒤에서 좀 사실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떤 전략적인 수일 수도 있겠군요. 네. 네. 네, 민주당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된 갈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당정 갈등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놓고 잡음이 좀 빚어졌는데요. 저희가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나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새로운 정부에서 또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네, 자 이제 당정 갈등 얘기 목소리 모아서 들어봤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에 이제 윤종원 은행장이 자리를 고사하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판들이 계속 나와요, 차장님.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책임 총리 어디 갔냐, 한덕수 총리 식물총리 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성명,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책임 총리제가 이번 이 당정 갈등 속에서 조금은 무뎌졌다, 금이 갔다 이런 비판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는 조금 뭐랄까요, 총리로서의 그 권위가 좀 손상이 됐죠.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서 함께 내각을 총괄해야 되는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실이 바뀌었지만 그 권력은 여전히 뭐 대통령과 가까운 그 이 여의도로 오히려 네. 옮겨가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대가 이제 관철이 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총리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제 다르게 볼 측면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당정청을 이제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통해서 협의를 했더라면 이제 이런 그 불상사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 하더라도 모든 인사 재량권을 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사를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양쪽 시각이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는 뭐 훼손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후임을 어떻게 결정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근데 지금 보면은 권성동 이 원내대표의 어떤 위치, 이 여권 내에서 그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윤핵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소위 이번에도 첫 당정 어떻게 보면 대결 양상이었는데 윤핵관이 결국은 책임 총리를 이겼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람 대 사람의 파워게임 구도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요. 결국 정치라는 건 누가 더 합당한 명분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탈원정 정책 등등을 수정하지 않고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책임자가 바로 윤정원 기업은행장입니다. 저도 이 자진 사퇴 의사 이전까지는 매우 강도 높게 방송에서 네. 비판을 했었는데요. 지금 네. 이게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이라 더 막 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이 한덕수 총리가 고집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진 철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만약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인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훌륭한 또 중립적인 인사인데 이 당에서 반대했다면 아무리 당의 파워가 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쉽게 관철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합당한 명분의 싸움에서 당이 제기한 비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심 대통령실에서도 인선을 강행하지 않고 이 한덕수 총리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뒀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지금은 민주당에서 책임 총리제 어디 갔냐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만약 임명이 강행됐으면 거봐라 소득주도 성장 나쁜 거 아니었다고 민주당이 논평을 냈겠죠. 그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는 훨씬 더 큰 타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라 하더라도 모든 인사에 대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그거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당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해야만 건강한 당정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 과거처럼 이 여의도가 청와대 거수기 뭐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